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이 드디어 저희 팟짱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목소리로만 뵈서 너무 섭섭했는데요. 이제야 여러분께 소개해 올립니다. 이번 20대 총선 서울 마포을의 당선인 손혜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적당한 때 잘 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어려운 선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사연이 많은 우선 너무 사연이 드라마틱한 시끄럽게 선거였어요. 만들었죠, 장안을. 장안의 화제를 몰고 온 선거구가 됐어요. 우선 당선 소감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이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포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제 손을 잡고 같이 뛰어준 정청래 의원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들, 비서관들,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의 그 지지자들까지 네. 한 3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그 강한 조직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건 뭐 제 승리가 아니라 네. 정청래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제 승리가 아니고 정청래의 승리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울고 또 함께 뛴 선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난 13일 동안의 선거를 쭉 돌이켜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뭐 처음에 네. 13일은 이제 우리가 유세차를 네. 타고 다닌 선거 기간이었고요. 네. 그 전에 제가 12일을 더 이제 도보를 걸으면서 네. 지역구민들을 찾아뵀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 난감했어요. 제가 같이 정청래 의원하고 돌면서 네. 사람들이 붙잡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시민, 정청래 일반 시민들이 시민들이 막 뛰어와서 정청래 의원을 끌어안고 울고 어머. 제 옆에서 네. 그 같이 울어 정청래가.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지역에서 뭘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눈물을 그래서 제가 그때 슬로건을 만든 게 정청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일주일을 제가 유세를 했어요. 네. 그때는. 그래서 전 지켜봤죠. 제가 뭘 압니까? 제가 선거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지역구에 들어가서 유세를 시작하는데 네.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따라다녀요. 인사시키면 인사하고 저는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한 일주일은.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2주째쯤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때 저야 뭐 오랫동안 브랜드 전략을 세웠고 시장을 움직이는 일을 네, 했기 네.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시간이 또 짧았기 때문에 네, 더 네. 계획을 짜기는 더 수월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략은 이제 정청래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 등 돌린 사람들, 네. 다시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어허. 정청래 의원이 직접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게 첫째 정청래 의원이 해야 되는 전략이었고 네.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제가 그래도 또 한 업계에서 그래도 한참 오랫동안 네. 일을 했던 사람인데 네. 제가 또 홍대 나왔고 네. 홍대가 있는 지역구에서 어. 뭔가 제 힘을 발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 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둘째 예. 주는. 그래서 네. 정청래 의원이 하는 것 그리고 제가 하는 것. 그래서 이분이 새벽부터 같이 뛰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제가 네. 이제 혼자 뛰었고 예. 이제 구의원 시의원들하고 예, 예, 이제 예. 일을 하면서 예. 두 번째 전략은 이제 제 표를 만드는 일들을 했고요. 예. 근데 세 번째는 세 번째 주가 됐을 때는 이제 거리 유세가 시작됐습니다. 예. 차를 탔죠. 네. 차. 예. 처음에는 이 평생에 어깨띠를 처음 타보셔. 평생 처음인 정도가 아니라 이 어깨띠를 메고 길에 어떻게 서 있나를 너무 고민했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하나. 남들 앞에 세상에. 그런데 그걸 고민했더니 표창원 교수가 그 위원장님 하루면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하루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예. 그래서 폴더 인사도 배우고 그러면서 유세차를 탔는데 네. 처음에 제가 유세를 저도 뭐 강의도 많이 해봤고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어. 근데 정청래 의원이 옆에서 밀착
이 레슨을 했죠 저한테. 밀착 레슨, 개인 레슨. 개인 레슨이죠. 네. 이렇게 문장을 끊어라 이렇게 하는데 뭐 시키는 대로 또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방향을 잡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제 컨텐츠를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가 서 있을 때 하는 거랑 지나가면서 하는 거랑 또 달라지고 나중에 칭찬 많이 받았어요. 학습 능력 뛰어나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진정성을 갖고 그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사람 손을 한번 잡고 눈을 마주쳐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네. 그냥 손 잡고 옆으로 가고 이런 거 말고 네. 그러려고 했고 그리고 한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고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네. 이제 우리 영업 비밀인데 네. 저녁 6시부터 정청래 의원하고 골목골목을 돌기 시작해서 유세차를 타고 저녁 6시. 골목을 작은 골목을 돌면요 네. 우리하고 바로 여기 이 우리 구민들이 앞에 계시거든요.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업소에서 저녁 장사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럼 업소 이름을 정청래 의원이 하나하나 불러요. 무슨 내내 지킨 뭐 누구 사장님 뭐 이렇게. 무슨 여러분들 또 뭐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손을 흔들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감동이다. 근데 그 손 흔들어 주는 게 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 그래서 저는 사실 D-3일 정도에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겠다고 저는 딱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전날 보는. 전전날은 굉장했어요. 홍대길을 뒷길을 도는데 네. 마치 무슨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 같았어요. 어디 삼겹살집 앞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일어서서 손을 드는 거예요. 저한테 흔드는 게 아니고 정청래한테 흔드는 거예요. 아니겠죠. 두 아니에요. 분을 향해서.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그 25일 전에 시작할 때 눈물 짓던 사람들이 네. 다시 다 돌아왔어요. 울던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네, 웃고 환호하고 제 손을 잡아주며 네. 정청래를 부탁한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어. 아 정말 감동이었고. 반전이네요. 근데 그 25일 동안에 그 기승전결이 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캠프 모든 사람이 다 우리는 확실하게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사전 투표가 딱 뜨는데 전부 환호를 했죠. 네. 우리는 무소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국민의당이 15점 몇 프로였어요. 예. 그러니까 무소속하고 국민의당이 예. 지난번 정의원의 선거에는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게 20%를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그런데 제가 12% 이겼어요. 세상에 그래서 완전히 근데 지난번에 정의원님이 17% 이겼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죠. 네. 이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제 이 지지율에서 우리가 조사해봐서 나오는 게 그 무소속하고 국민의당이 17%를 가져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정의원 거 다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다 돌아와도.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 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노력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홍대에서 많이 나섰고 네. 동문들이 나섰고 학생들이 나서줬고 교직원들이 나서주셨고 그러니까 동문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오는 건 처음이잖아요. 마포에서. 아 그런가요? 네. 어머 홍대 어떻게- 출신이 처음이에요? 이 동네에서? 동네는 처음이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다른 동네도 이 선거를 통해서 됐던 국회의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비례대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이제 홍대에서는 굉장히 또 흥분하시는 게 네. 지역구에 네. 우리 그것도 미대 출신이. 네. 홍대 미대는 또 굉장히 알아주죠. 예. 미대가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네. 학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또 학교 나왔고 대학원 나왔고 교수도 했었기 예. 때문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기쁘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아주 재밌는 오늘 아침에 결과를 보고 왔는데 네. 마포에 그 밤섬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마포에서 네, 네. 제일 부자 동네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가 예. 제일 비싸고 강남 이상의 가격이 되는 어. 그런 아파트인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를 17%를 정청래 의원이 이겼는데 네네. 밤섬자이에서만 네. 500표를 졌대요. 밤섬 자이에서만 이번에는요. 우리가 40표를 이겼어요. 그럼 540표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세상에 부자들한테도 통하는 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가 그 이 3번 당하고 무소속이 가져간 20%에 플러스 12를 해서 32%를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32%인데
지난번 정청래번에 17%를 빼고 나머지 프로테이지가 어디서 온 거냐 보면 그게 나뉘어요. 오늘 아침에 감사 인사에서도 제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청년이 나섰어요. 청년들이. 예. 어. 그건 100% 정청래의 힘입니다. 청년들이 나섰고 네. 청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라는 게 너무 많아요. 청년이 아버지를, 청년이 어머니를. 엄마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균 투표를 훨씬 웃돕니다. 그렇군요. 마포가. 예. 그리고 그 이 보수들이 움직였다는 거. 그건 보수들이. 아마도 제 표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생각을 예, 합니다. 합리적으로 사실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 과정이 너무나 기가 막혔기 때문에 거기에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층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거나 이럴 수 있겠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를 보면 네. 정청래 의원의 힘과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의 이제 제 어떤 그 중도 보수에 저를 네. 또 이 송대 앞에서는 좀 제가 좀 약간 알려져 있으니까 음. 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이 저를 온전하게 그 소개를 하고 알리고 했던 그런 효과였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지역구보다도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렇게 이 득표를 하고 네.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 수를 많이 늘린 거는 저는 실제로 우리 지지층들은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 저는 네. 김종인 대표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제 친구들이 유세를 30명씩 따라다녔어요. 어. 강남에 사는 친구들이. 네. 근데 그 친구들을 평생 1번 찍던 친구를 제가 다 2번을 찍게 만들었거든요. 자기 동네에서. 네. 근데 첫째는 너 때문에 찍고 둘째는 김종인 대표 때문에 찍는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어떤 우리 면 때문에 그럴까요? 경제를 좋게 해준다니까. 경제를 좋게 경제 민주화를 한다니까. 어. 그리고 좀 살게 해준다니까. 제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제가 정청래 의원은 너무 싫어하죠. 그렇지만 인정을 할 건 해야 돼요. 김종인 대표께서 경기도나 네. 이 서울에 우리가 아슬아슬한 부분들을 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 이상으로 또 역할을 한 것이 문 대표님이시죠. 문 대표님이 그 투 트랙으로 저는 네.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우리가 이번에 그 이제 이를테면 양날개 양날개죠. 양날개로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네. 각자 역할을 해서 우리 이번에 경남 부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건 문 부산, 대표의 저- 힘이죠. 대구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건 문 대표의 힘인데 대구는 김부겸 대표의 힘, 김부겸 의원의 힘이고요. 네. 부산은 문 대표와 김 대표의 힘이 저는 같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네. 보수들이 돌아선 거거든요. 보수들이. 예, 약간씩 움직인 거죠. 예. 밤섬 자이 같이. 예.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서울의 아슬아슬했던 부분들에서는 문 대표의 힘과 저는 정청래 의원의 그 덕헌 유세단이 굉장히 역할을 크게 했다고 봐요. 덕헌이 했던 일은 저는 투표율을 높인 겁니다. 청년들이 나오겠다는 건 저는 이거는 정청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음. 이번에 투표율이 올라간 거는 이거는 청년이에요. 청년들이다. 이제 자료가 나오면 알겠지만 젊은이들이 나섰어요. 그런데 제가 비례대표 1번을 마다하고 네. 마포을에 나온 이유는 바로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청래를- 그거 너무 여쭙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그 비례 너무 누가 보더라도 비례 1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걸 마다하고 지역구 간다 그래서 바보 아니야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바보였죠. 남들은 그 저를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다고 그랬겠죠. 그리고 제가 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당에서. 당에서 네. 안 된다. 네. 어. 당의 지도부에서도 제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문 대표님 때문에 들어왔고 김 대표님 오시는데도 역할을 했지만 네. 저는 그 두 분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저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합리적 보수도 아니고 네. 약간의 생각은 진보적이지만 뭐 나름대로 강남 좌파라고 불리우면서 네. 그 생각은 이쪽 사람들의 편에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저는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편도 저는 이렇게 치우쳐서 들지 않는 사람인데 네. 제가 보기에 김 대표님 들어오셔서 정말 잘하셨거든요. 음. 정말 잘하셨는데
정청래 의원을 공천 탈락시킨 건 잘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는 정청래 의원이 종편에서 네. 이제 많이 이 사람을 폄하하고 비웃고 이 사람이 잘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논리였죠. 근데 김 대표님이 그들의 생각에 많이 경도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네. 정청래 의원이나 이해찬 의원 같은 분들이 결국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장은요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선거도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잘못 본 거죠. 음. 제가 당선된 건 정청래가 옳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김 대표님한테 굉장히 반발을 했죠.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정청래 의원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정청래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아주 폭넓은 청년의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청년 지지층. 예. 예. 그게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팟캐스트를 듣는.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절망을 한 거죠. 그리고 들고 일어난 거죠. 정청래 의원 컷업되고 이틀 만에 당 지지율이 5.5%가 빠졌습니다. 5.5%. 5%가. 이야. 근데 그 조사를 보고도 네. 재심에서도 안 받아들이셨어요. 전 지금도 그 부분은 김 대표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고집이었을까요? 어떤 그분의 판단? 특유의 고집이 있으세요. 그 특유의 고집. 예. 네.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것 같다 어느 순간에 안 들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 얘기도 안 들으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박사님하고 굉장히 잘 통하는 사람인데 네, 네. 제 얘기를 결정적으로 안 들으시 많이 안 들으셨어요. 근데 그 정청래 의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네.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우리가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청래 의원을 안 공천 탈락을 안 시켰다면 우리는 엄청난 승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공천 탈락을 하고 제가 탈당해라 무소속 나가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랬더니 막 해당 행위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도 정청래 의원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게 극과 극이에요. 그분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근데 뭐 인간은 누구에게나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제가 보기엔 정청래 의원의 단점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폄하되는 요소로 많이 활용되고 그리고 항상 그 얘기들을 했지만 참 일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마포에 제가 돌아보니까 네, 네. 얼마나 의정 활동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제가 확인할 수 예. 있었습니다. 일을 잘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당에 들어와서 여기 지역구 와서 일을 해보면서 네. 너무 놀라운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인데 그 보이지 않는 장점이 그 보이는 몇 가지 단점 때문에 이렇게 덮어졌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저는 아는데 네. 제가 그 순간에 그렇게 제 이익을 앞세워서 네. 그 정청래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 와서 제가 고백을 하는데 네. 저를 인당수에 몰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 이건 정말 김어준과 김어준, 네. 정봉주와 정봉주, 예. 이동형과 이동영 다 팟캐스트 하는 주진우와 사람. 주진우, 탁현민이에요. 탁현민, 네. 이들이 저를 바닷가에 배를 띄워가지고 네. 바닷가에 몰고 나가서 네. 저를 둘러싸고 네. 마포로 나가라.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너무 당황했죠. 네. 나는 내가 무슨 지었고 내 나이가 몇인데 지었고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무슨 네. 얘기야? 네.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나가셔야 이 민심을 돌릴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고 정청래를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얘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내 인생은 어떡하라고 그러니? 나를 어떡하니? 그랬더니 선생님 당선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오. 책임 무슨 개뿔. 네. 근데 그 순간에 얘기를 제가 듣는데 네. 제가 이틀을 생각을 했어요. 어. 근데 제가 무슨 정치하려고 여기 들어온 사람 아니잖아요. 처음. 제가 국회의원 하려고 들어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홍보위원장으로 홍보를 네. 돕겠다고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비례대표도 뭐 저는 얘기 들은 바도 없었어요. 줄 거다라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네, 있었고 네. 문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네. 김 대표님도
그 손 대표 같은 사람은 이왕이면 1번을 받아야 된다. 뭐 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예, 얘기가 예.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약속받은 적은 없어요. 만약에 손혜원 위원장이 비례대표 1번을 받았으면 비례대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싸잡아서 욕 먹었을 걸?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이번에 중앙위원회 1차, 2차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저는 비례 안 받은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난리 난 걸 보면서 네. 아 이거는 음. 이게 이 비례대표라는 게 이렇게 논란이 많구나. 근데 워낙 뭐 그게 음. 그 뭐 칸막이로 해가지고 당원 위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또 이제 또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요새는 뭐 금방 자료가 나와서 막 몇 시간 안 걸리는데 막 후룩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이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하여튼 이게 운명 같아요. 이렇게 일들이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던 일들, 저한테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저는 뭐 길게 생각하지 않고 짧게 깊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뭐 주변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미쳤냐 너, 돌았냐. 뭐 당 안에서도 뭐 저를 보면 저 사람 돌았지. 저한테 어떤 사람이 과대망상증 환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당의 유력한 인사가. 과대망상증? 왜 그런? 지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잘난 면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저같이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은요. 네. 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거든요. 네. 아는 건 안다고 하고. 근데 제가 나간다고 했을 때는 네. 솔직히 주변에서 뭐 탁 교수나 이동형 작가가 저더러 뭐 저희가 당선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믿고 했겠습니까? 네. 정청래는 믿었죠. 음. 이 친구가 나서 주면 음흠.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플러스 알파를 할 자신이 사실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나왔고 25일 동안 참으로 흥겹게 음. 정말 흥미롭게 재밌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아니, 뭐 거의 축제 비슷하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마지막 일주일은요. 네. 막 가수 이은미 씨도 출연하고. 우린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구나. 그렇게 봤고 그리고 끝까지 제가 지켜야 될 부분들은 또 저는 끝까지 지켰고요. 제가 정청래 의원에 대한 의리. 네. 제 마지막 유세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손혜원을 부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천 탈락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손혜원을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이러고 다녔어요. 계속. 네. 근데 제가 마지막 유세에 제가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서 여러분들께 정청래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야. 그리고 제가 정청래에 대한 의리를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 이 사람이 잘하는 것, 이 사람이 일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 거기에 덧붙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정청래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겠다. 물론 개팍하고 제가 그 친구 뭐 얼마나 알았다고 뭘 압니까? 네. 근데 선거 준비하면서도 제가 양보해야죠. 정청래 의원과 마포 구민은 약자거든요. 상처 입은 자들이잖아요. 네. 거기 있는 모든 보좌관과 비서진들은 전부 상처 입은 자들이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럼요. 의정 활동이 3% 이내에 들어왔던 사람인데 맞아요. 지역구 지지율이 70%에 달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6개월 징계 받았던 그 옛날 뭐 막말 공갈이라는 네. 말 한마디로 예. 탈락이 되고 얼마나 참 그러니까 어이가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사실은 그 조중동 종편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거든요. 막말 정치인이라는 게. 근데 다 따져보면 그때 그랬어요. 아니 뭐 막말 공갈이라는 발언이 막말이면 그때 노래한 분도 좀 문제 아니야? 막 기자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정청래 의원이 망원시장을 저희가 한번 동네 한 바퀴로 돈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무슨 뭐 속속들이 다 하는 거예요. 뭐 저 양반이 왜 쌍꺼풀을 했냐면 막 이런 것까지 싹 다 알아서 아 이게 진짜 만만치 않는 후보구나 했는데 컷오프 돼서 저희도 너무 놀랐죠. 근데 여튼 그렇게 이렇게 손을 잡고 두 분이 이렇게 승리로 이끈 건 정말 대단한 감동의 드라마다 이런 생각이 좀 제가 듭니다. 욕심이 없어서 제가 욕심이 없어서 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저는 뭐 다니면서 한 번도 다른 당을 뭐 험담하거나 그 사람들의 뭐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당이 다 저를 싸잡아서 네. 이제
절을 험담을 하고 그러니까요. 다녔는데 폄하하고. 음.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제가 정청래 아바타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아바타 맞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아바타죠. 정청래가 나오라 그래서 제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청래 의원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 나이나 제 경력으로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아바타 노릇만 하고 4년을 지낼 사람이 아닌 것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아실 거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저를 아는 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마포일만 아니더라도. 그럼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정청래 아바타라고 해서 나오더라도 제가 아바타로 살지만은 않을 거라는 건 알죠. 그럼요. 그리고 예. 저한테는 그런 열등감은 없죠. 제가 정청래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야 될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양보하고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조금 화나는 일 있어도 제가 참고 제가 참아야죠. 이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인데 오늘부터 더 걱정이에요. 이제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나면은 가장 허탈할 게 정청래 의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정청래를 부탁합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 사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뭐 새누리당이 최소 160석 이상 할 거라고 그런 예측을 내놨고요. 새누리당 스스로 145석 이상은 한다. 그게 최하의 저지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뚫렸어요. 결국엔 원내 일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론조사 예측이 전부 틀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집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는 전부 틀렸다. 50대, 60대에서 전화 받은 그 연령층을 보면 말이 안 그렇구나.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조사라고 네. 발표하는 사람들도 웃기고. 그러니까요. 이제 일단은 그런 조사는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겠다 이런 결과가 됐고, 일단 새누리당이 원내 일당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고 16년 만에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지는 거고 내년엔 또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다. 그리고 또 정계 개편도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정치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이번 그 국민의 선택의 의미랄까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잘 하라는 거죠. 잘하라. 예, 너희들이 여태까지 해온 것이 정말 이 새누리는 심판을 받은 거고요. 네. 그런데 참 국민들한테 미안한 게 네. 다른 초이스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당을 찍어주신 거예요. 할 수 없이. 네. 할수 1번이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2번을 찍어주셨는데 2번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할 수 없이 찍어줬다는 걸 비례대표로 또 표현하신 거죠. 네. 근데 저는 3번 당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당 제가 이제 원내를 들어가게 됐으니 끝없이 얘기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잘한 것도 없이 지금 제1당이 됐지 않습니까? 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네. 정신 차리라고 정신 말씀하시- 차리라고. 저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흥분하면 또 똑같은 구태가 나옵니다. 근데 전 이번에 참으로 다행인 게 이제 신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네. 신인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 이분들과 함께 그 구태 정치인들의 이 한쪽에서 우리가 따로 서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버릇이 없지 않습니까? 네. 나쁜 습관이 네네. 우리가 한번 음. 해보고 싶습니다. 조응천 검사나 네. 표창원 교수나 김병관 의장이나 박주민 변호사나 너무 좋아. 김병기 네. 실장이나 예. 이런 분들 진짜 자기 업계에서 다들 최고를 했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온 거예요. 신선하게. 그러네요. 예,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예.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눈에 우리가 이 맞춘 네. 그리고 정말 귀담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제대로 된 정치를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김 대표님 또 문 대표님의 중간에 있죠.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문 대표를 불러달라고 네.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네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제 많은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문 대표님이 1등의 네. 그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문 대표님 쉬셔야죠. 연말까지 정도 쉬시고 충전하시고 우리가 안에서 잘 준비해서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대선 국면을 우리가 맞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해서 네네. 강한 수권 야당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금요일 광주 다녀오시고 또 이제 선거 막판에 또 한 번 월요일 날 그 전남 광주를 다녀오시면서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일정을 짰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좀 느끼는 바인데요. 광주 출연 전과 후가 표심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걸 저희는 현장에서 좀 느꼈는데 실제 후보들은 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문 대표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발휘가 됐죠. 음, 그 제가 2번의 문 대표님 유세를 봤는데 네네. 이건 뭐 거의 그 문빠야 다들.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젊은 층에서.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해주는 그 인격적인 그 면들이 네.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음, 물론 그분이 다른 정치인들의 노회한 정치인들에 비해서 물론 음. 서툴고 모자라는 부분들이 네.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 올고듬 같은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런 팬덤을 저는 이제 형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나서서 이 지지를 할 때 우리 네. 홍대 앞에 유세 같은 건 되게 멋졌어요. 그러니까요. 1200명 정도가 왔고요. 대단했습니다. 우리 멋졌고 그분이 나서서 이렇게 그 진심으로 그 도와주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죠. 아슬아슬한 데는 청년들이 나선 거예요. 네. 이번 투표는. 그러니까 투표율을 청년들이 높여준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희망입니다. 우리한테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더 나설 겁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제가 다음 투표는 적어도 저희 선거구에서는 제가 70%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번 62%거든요. 근데 네. 70%까지 제가 올려서 청년들이 나서게 할 겁니다. 청년들이 나서는 그럼요. 정치. 예.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 나라를 바꾸는 그 키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예, 이번에 혹시 현수막에 보셨어요? 투표는 네. 총알보다 강하다. 예, 총알보다 원더우먼. 예, 원더모. 그거 제가 우리 구에만 네. 27개 붙였어요. 오, 우리 돈으로. 그래요. 그게 상관 당에서 있게 아니고요? 제 거예요. 오, 정말이요? 예, 전 너무 많이 붙었어. 이제 27개. 그렇구나. 그리고 그거 보셨어요? 오빠랑 같이 투표하러 갈래? 예, 예. 그 둘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달라요.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 이게 내용이 달라져요. 그거를 우리 당의 차원에서 이제 그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를 했는데 네, 그거는 각 지역으로 한 개씩밖에 안 내렸기 때문에 네, 안 보이잖아요. 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28개를 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였구나. 알았죠. 근데 그거 멋지지 않아요? 예. 그 링컨의 얘기예요. 네, 링컨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유세 동안 계속 한 거예요. 어.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강력한 총알 하나씩이 다 있습니다. 그 총알을 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투표해야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총알을 기대합니다. 저 이러고 다녔어요. 홍대 앞에서도. 그러니까요. 정말 사실 흑수저, 금수저, 헬조선이 웬 말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진짜 너무 힘든데 이에 이제 그 손혜원 위원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정치 그리고 청년들이 주도하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벌써 이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이번 호남 성적이 안 좋아서 그거는 저는 어제 김 대표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호남 분들은 그분들이 말고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김 대표님이 저 다 잘하시다가 이제 정청래 의원의 공천 탈락으로 이제 너무 우리 지지층을 무시하신 거죠. 지지층에 대한 배려가 좀 모자랐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저는 끝까지 지적을 합니다. 잘하신 거 잘하신 거고 못하신 거 못하신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김종인 대표에게 바른 말하는 국회의원이군요. 네, 저는 앞으로도 할 거고요. 그 네. 대신 저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야단을 맞아도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는 필리버스터도 제가 하루 반을 연장시킨 게 제가 소리 질러 갖고 연장시킨 거거든요. 이거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안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까지 두라고. 어. 그래갖고 그것을 네. 제가 가서 소리 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밖에 소리 나간다고 기자들 듣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근데 이분이 네. 이번에 그 공천에 관련된 건 솔직히 김 대표님 잘못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네. 몇 번에 제가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공천에 관련된 잡음은 지도부의 문제입니다. 비대위의 문제입니다. 비대위원들이요. 그럼요. 자기들의 욕심으로 룸을 A, B, C를 만든 거죠. 그래놓고는 바가지는 김 대표님한테 씌운 거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문 대표님 제가 요청으로 김 네. 대표님을 설득하러 다니는 걸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네. 문 대표님께서 네네. 비례대표 2번 얘기 하셨어요.
문 대표님이 문 대표님께서 김종인 대표님께 2번. 2번. 에이. 그때 김 대표님 내가 거기 가서 비례대표 할 마음 없다 얘기하셨어요. 아하. 예.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음. 우리가 정권 교체가 목표인데 음. 김 대표님 들어오시면 음. 비례대표 받고 국회의원 되셔야지 음. 정권 교체하는데 제대로 힘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거는 손 사장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네. 그렇지만 내가 무슨 이제 와서 비례를 또 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문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하. 그런데 그 얘기가 쭉 갔는데 네. 이 비대위에서 네. 아무도 이 김 대표님의 비례대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명분을 안 해준 거예요. 비대위원들이 가치 있는 비대위원들이 그거는 대변인이나 이 당 안에서 김 네. 대표님을 이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돼. 왜냐하면은 네. 김 대표님의 비례대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이전에서부터. 음. 그럼 그때 준비를 해서 이분이 충분히 비례대표 2번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솔직히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1번이었다면? 그럴 수 마찬가지죠, 있죠. 그것도.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분이 뭐 여태까지 살아오신 게 존경받고 항상 대접받고 살아오셨던 분인데 거기서 무슨 그거 비례대표 2번에 연연해서 그걸 뭐 노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너무 불편했던 거야 이분은. 그 화가 나고 그러셨지만 네. 그 1차, 2차 중앙회의 같은 것이 밖으로 노출되면 사람들이 많은 실망을 했을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 당의 이제 지지자들이 또 많은 실망을 하고 근데 그 모든 욕은 다 김 대표님이 먹었어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김 대표님이 잘못한 거는 정청래 의원을 탈락시키고 이해찬 의원을 탈락시킨 건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을 이루는 데는 네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운동권도 있고 그럼요. 다 섞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문가도 있고 그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뭐 색깔이 여러 그렇죠. 개가 있는 정체성이 우리가 야당인데 네. 근데 누구를 다 자를 수 있나요? 그럼 다 자르지. 왜 누구는 남겨놓고 누구는 자르고 그래?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을 공천 탈락한 데는 다른 음모가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떤 음모가 있었다고 보세요? 지지율이 높으니까 여기 정청래 의원 공천 탈락시키면 누구든지 집어넣어도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오판했다. 오판한 거죠. 오판이라기보다 네. 그 이게 정청래 표라고 생각 안 하고 야권이 강한데 야당 성향 야성이 강한 데기 때문에 누구나 네. 가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제가 가서 정청래 의원의 54% 네. 지난번에 네. 당선될 때 네. 그 지지율을 회복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제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그것이 25일이 걸렸어요. 25일이.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면서 같이 끌어안고 어루만지면서 그걸 되돌리는데 네. 근데 그것만 돌렸으면 저 떨어졌어요 이번에. 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네. 근데 그 부분 여기 누구나 들어오면 된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정청래 의원이 손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되는 거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기가 야성이 강한 데라 우리 표밭이 좋아서 된다. 그런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그것도 비대위원입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 못하겠어요.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게 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제가 김 대표님께 반발하면서 결국은 정청래 의원을 손을 제가 잡아주면서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지지자들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재물이 되겠다고 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어제 제가 당선 이제 거의 확실시 되면서 이제 중앙당에 들어갔는데 네. 모두가 다 네. 잘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때는 그렇게 저를 비웃더니 왜 그러냐고 하더니 근데 그때도 지금도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모두가 다 떨어질지 모른다가 아니라 네. 제가 정청래 제 생각에 네, 네. 정청래를 공천 탈락시키고 여기에 누구를 넣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군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네. 근데 그들이 제가 여기 전략 공천 되는 것을 또 엄청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던 준비된 거죠. 사람이? 준비가 1차, 2차로 준비가 돼 있었겠죠. 아, 그런데 그렇군요. 제가 전략 공천 될 때도 엄청 반대인데 그 사람들이 소리 높여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손혜원 가면 안 됩니다. 손혜원 가면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그럼 어떻게 하냐? 누구 딴 사람을 넣어야 된다. 그럼 준비된 누군가가 있었다는 건데 그 사람도 누군지 궁금하네요. 누구예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또 어떤 분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2차로 아마 생각을 했던 그 이 공천 탈락 시킨 그 세력들이 준비했던 첫째 후보자와 둘째 후보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후보자는 너무 여론이 무서워서 못 세웠고 이제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보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이거는 김 대표님의 고집이었어요. 네. 공천 저를 전략 공천 시키는 그날 아침에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소리 높여 제가 네.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던 것은 떨어진다. 어. 준비된 사람이 있다. 참 이게 당 안의 어떤 역학관계 그리고 이제 뭐 계파가 이게 뭐 친노 계파라 그러더니 또 그것도 아닌가 봐요. 친노는 당 안에서 네. 자기들하고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들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친노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친박은 되고 친노는 안 됩니까? 노 씨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노 얘기를 왜 합니까? 차라리 친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친문을 네. 했으면 좋겠죠. 저는 차라리 친문하면 전 기꺼이 친문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친노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친노 얘기. 음.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친노 얘기를 그냥 저는 이게 여기다 앞에다가 이 다 배지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친노라고 자랑스럽게. 차라리. 뭡니까 이게? 예, 이게 예. 뭐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안에 들어가서 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도 제가 국회의원으로 정말 불끈하는 마음에 나왔지만 네. 그래서 이겼지만 제가 무슨 욕심 있겠습니까? 4년 해야죠 딱. 네? 전 왜 딱 사- 4년 해야죠. 왜 아우, 4년만 하세요? 저는 안 하려고 비례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딱 네. 4년만 할 겁니다. 어. 4년 하고 네. 지켜볼 거예요. 어. 이 안에서 네. 이제 신선하게 네. 이 전문가들 들어온 집단들 정말 뭔가 의식이 있어서 온 사람들 네. 어찌 보면 뭐 문 대표 키즈 문재인 키즈라고 하는 이 문재인 사람, 키즈. 그렇게 예. 얘기해야 돼요. 네. 문빠들 이 사람들 같이 한번 모여서 우리가 세상을 한번 새로운 정치로 신선하게 바꿔보자 할 겁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네. 그런 정치를 한번 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친노 얘기를 언제까지 할지 한번 두고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정청래와 더불어 0.001%도 쟤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했고. 그렇군요. 정말 그 기대가 됩니다. 다 떠나서 이 당이 굉장히 다른 뭐 사람들이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선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밤낮 진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다. 저 사람들이 갖고 되겠냐. 이런 답답증이 많았는데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 되신 전문가 집단이 이 당의 뭔가 역사를 좀 이렇게 아주 프레시하게 어머 저런 것도 하네 저 사람들 뭐 이런 게 이른바 손혜원표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좀 생겨요. 기자님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있어. 네. 제가 당에 들어와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떤 작년 7월에 들어와서 네. 당의 이름을 바꾼 일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예. 네. 제가 12월 7일 날 당 이름을 공모를 시작했는데 네. 9월 달부터 제가 이름을 바꾸자고 했거든요. 안철수가 만든 이름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안철수 의원이 안에 계실 때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총선을 그 치러 반대의 명분이 안철수의 새정치란 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 김한길 의원의 거고 거기서 민주만 우리 당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그건 아니잖아요. 지분이던 우리는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이름은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 안에 우리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9월부터 했는데 다들 머뭇거리면서 이름을 만드는 일을 저한테 큐사인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최고에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1월이면 네. 1월이면은 총선 체제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요. 예. 그럼 12월에 바꿔야 되는데 네. 9월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게 3개월은 걸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똑같이 계속해요. 이름을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의원 나가기 전이에요. 12월 7일 날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모를 시작하면서 네. 일주일 만에 공모를 받고 이름을 하면서 1월 7일 날 제가 디자인까지 다 끝낸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세상에. 단돈 1,500만 원 들었어요.
새누리가 이름 바꿀 때 그 네. 광고비 이런 것까지 거의 10억 넘게 들었대요. 돈 많이 썼어요. 그때. 제가 1,500만 원으로 그걸 했습니다. 하고는 1월 7일 날 이름을 내고 네. 굿즈들을 내고 어플리케이션을 확 쏟아내면서 네. 이것을 서구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음. 제가 쓸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이거를 해놓고 광고를 네. 제가 4편을 준비했어요. 음. 4편을 준비하고 이번에 홍보의 승리를 네.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정말. 우리 광고 보셨어요? 네. 빨간 봤습니다. 풍선? 예, 봤어요. 저들이 네. 무성이 나르샤하고 뛸 때 우리가 빨간 풍선을 터뜨렸잖아요. 터뜨렸어요. 맞아요. 레드 오션, 예. 그리고 파란 풍선이 올라. 블루 오션. 예. 빨간 당에 대한 음. 정말 저 사람들이 아마 우리 광고를 봤을 때 나중에 이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제가 7월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그 광고를. 빨간색을 택한 것을 후회하게 해주마. 레드 오션, 블루 오션. 서로 뜯고 헐뜯고 싸우고 하는 세상, 배려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갖는 세상. 그래서 제가 색을 파란색을 안 바꾼 거예요. 아. 다양성만 주면서. 네. 그래서 했는데 제가 뭐 조동원 본부장이 예. 무슨 뭐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났다고 떠난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 얘기도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 사람하고 둘이 같이 하는 인터뷰 한 번도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둘이는 알아요. 한 번도 네. 안 만났고. 네, 네. 제가 지금 이 대목에서 선거가 끝나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저는 주인이었고 그 사람은 객이었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진짜. 딱 끝나니까 그 사람은 저는 주인이었어요. 저는 제 일이었고요, 이 일이. 저는 돈을 받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네. 홍보위원장을 들어와서도 네, 네. 저는 봉사로 일을 했고 네. 제가 얼떨결에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지만 저는 음. 진짜 사심 없이 들어와서 일을 했고 저 사람은 스카웃이 돼서 들어왔죠. 그럼 돈을 굉장히 받고 하는 거네요. 당연하게 받으셨겠죠. 제가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제가 그 홍보를 보면서 그 광고를 보면서 사실은 그 마지막까지 한 번도 제가 새누리의 광고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네, 네. 그 무성이 나르샤 하는 광고를 하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네.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걸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람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엎드려서 또 절하고 잘못했다. 이건 늑대가 온다예요. 늑대 소년이에요. 거짓말 뭐 거짓말이죠.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 시리즈 나왔잖아요. 네. 제가 홍보라는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기반에서 올라와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달콤하게 위장을 하면 그게 통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그건 전문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절대로 광고는 사기가 아닙니다. 본질에 충실해야만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네. 우리가 정책 광고가 끝나고 나서 선거가 시작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게 투표 동료 광고밖에 없었어요. 현수막밖에. 그래서 제가 투표 동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알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라는 거를 네. 해서 거기다가 그 비빔툰 작가 네. 홍승우 씨를 네네네. 넣고요. 예. 그리고 이철수 하나가 써주신 오빠랑 같이 투표하러 가자. 이 시리즈를 쭉 다 걸은 거죠. 그렇구나. 이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자면 홍보 전략의 승리다 이렇게 볼 승리죠. 수도 있겠네요. 투표를 청년이 하게 만들었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안 저는 보이게. 그게 아니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굉장히 잘했는데 거기 더불어민주당이 없어가지고 그거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근데 그걸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도 아.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네네. 새누리가 투표 동료 네. 현수막을 걸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음. 새누리 자기 그 빨간색을 넣어서 거기는 새누리당이 들어가도 안 되고 자기 당의 색이 들어가도 안 돼요. 어떤 당을 상징한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그 문구가 뭐더라? 그것도 아주 교활한 문구였어요. 그것을 새누리의 똑같은 포맷으로 넣었는데 하루 만에 전부 철거당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가 쫙 들어간 들어간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오빠랑 투표하러 가자. 그걸 넣었는데 이제 기자님은 이 지역구니까 네. 제가 여기는 27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아니요 지역에 가서도 저희 취재할 때 봤어요. 한두 군데에서 그래서 선관위가 참 재밌게 했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손혜원 위원장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였죠. 비빔툰 작가 그림을 넣어서 했던 이유는
젊은 아이들하고 통하는 그 이 코드. 코드를 넣고 싶었어요. 이게 아. 뭐야? 네. 이걸 보고 근데 얘기하고 정말 싶었거든. 이렇게 주목하게 됐어요. 아 진짜? 저거 뭐야? 이렇게. 진짜? 예. 그거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재밌었던 거는 현수막을 이제 홍대 앞에 우리가 이제 9개 동을 달아요. 네네. 지역구에. 밤에 12시에 이제 이걸 달러 제가 다 보러 다니는데 네네. 이 또 굉장히 잘 알아 정청래 의원이 어느 자리가 목인지. 근데 그 목에서 다 싸우는 거예요. 서로들 달려고. 그 자리가 잘 예, 되는 우리가 달아놓으니까 위에다 달고 막 이렇게 달아놓는데 네. 홍대 앞을 갔는데 네네. 그 어디다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음. 그래서 정청래 의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꼭 달아야 돼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 그래서 근데 손혜원이 홍대 앞에 왔는데 홍대 전철역 내거리에 달아줘야지. 했지. 거기는 지역구 사람들이 보는 데가 아니래요. 그래서 정 의원님 그래도 내가 홍대 출신으로 여기 왔는데 나 여기다 하나 달게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딱 달았어요. 예. 제가 원하는 자리에. 예. 예. 이쪽에 연남동에서도 보이고 예, 예. 홍대에서도 보이고 예. 차들도 보이고 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 크게 하나 탁 달았는데 네. 그게 그 스파온가 하는 어. 그 옷가게 앞이에요. 내거리에. 어. 거기는 어느 누구도 그 후보들이 그 안 현수막을 걸어요. 다는 데가 예,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네. 손혜원 위치 뭐더라? 뭐 이렇게 해서 예. 거기 뒤에 예. 그 걸그룹에 여자가 예. 그 옷가게 예. 유리에 스티커가 아.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제 현수막에 제 얼굴하고 그 어. 옷이 얼굴이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어. 위치 선정, 손혜원 위치 선정. 이게 검색어로 뜨면서 그렇구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전략적으로 잘 알고 보세요? 한 게 아니고 모르고 한 거. 아, 저는 그 자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홍대에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제가 여기 나왔다는 얘기를 거기서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리고 일주일 뒤에 네. 다른 당이 거기다 다 나갔다 붙여. 그런 게 우리가 선점한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지역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이 곳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흐름들을 네. 보는 아주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마지막 날 유세를 네. 아침에 우리는 7시부터 유세를 했거든요. 출근길. 네네. 이 정청래 의원이 경성고 사거리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네. 그래서 저희 근데 거긴 사람들이 고등학생들만 다니고 없어. 예. 근데 왜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출근하는 차가 전부 성산동에서 상암동에서 오는 차래요. 그 차가 이 길로 제일 많이 다닌대. 그럼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봐야 된대. 어머, 세상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거기서 그 차 타고 넘어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마이크로 다 들리잖아. 네. 했는데 네. 망원역 사거리는 네. 다른 4개 당이 난리가 나서 싸운 거야. 아. 우리만 여기서. 여기서. 정청래는 천재예요. 그러네요. 선우가 전 천재네요. 시킨 대로만 했어.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낮에 세상- 전화가 예. 온 거예요. 음. 홍대 교직원 선생님이 한 분이 출근하면서 봤다고.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주요했던 거예요. 차 탄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네. 차를 세워놓고 5분을 해요. 주민들이 다 듣고 있어. 5분 스피치를. 네. 예. 정말 대단한 전략이 움직여야 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그 손 위원장님 말씀 속에서 다 확인이 덕본 됩니다. 거죠. 정청래 의원의 조직과 그 사람들의 경험을 제가 저한테 다 주셔서 제가 덕을 본 거죠. 자, 이제 그 정청래 의원 이제 그 5월부터는 이제 실업자가 되는데 다 사람들이 그래요. 꼭 마포에 있을 필요 있냐? 다른 지역에 가서 재보선 지역구 생기면 가는 건 또 어떠냐? 그리고 또 뭐 당권에도 좀 도전해 봐라. 뭐 이런 제안도 있고 그런데 어떠세요?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본인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정청래 의원이 보기보다 되게 착해요. 그리고 여리고 여려요. 눈물이 많더라고요. 예, 착하고 여리고 네. 그 정의감에 불타서 욱하는 건 있어요. 남이 말하지 않을 때 혼자 나서서 말하고 네. 그러다 정 맞은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큰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늘 그 마포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그렇게 저는 사실은 재보선 나오면 어디든지 가라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빨리 국회의원이 되는 네, 방법이잖아요. 네, 제가 네. 보기엔 전국 어디 나가도 돼요. 전국구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진짜. 본인의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 네. 더 큰 정치인으로 저는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덕목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굉장히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보선 어디든지 나오면은 가라 그러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4년 동안 또 기회가 많지 않겠어요? 네. 뭐 이철이 그 뭐라 그래 소장이었다가 이제 네, 의원이 네. 되겠죠. 이철이 네. 소장도 떠나고 뭐 강용석도 떠나고 뭐 이런 떠난 마당에 뭐 지금 이 야당을 대표할 만한 스피커가 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뭐 방송이나 종편 같은 데서 또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진행을 잘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사람이라 아마 그런 데서도 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의 기반을 이제 어떻게 잡아야 방송인으로? 되고 방송 저는 지금 네. 방송에서 만약에 네.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정청래만한 방송인이 정치 시사는 그렇죠.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몇 군데서 콜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돈 많이 주는 데 가라고 제가 계속 그러고 있죠. 그리고 저는 정청래 의원이 이제 제 후원 회장이라는 타이틀로 지역구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홍보위원장보다 아마 더한 일을 또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일을 대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렇지만 저는 이 지역구에서는 가장 어려운 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경로당이나 네. 이제 경로당 할머니들 찾아뵈면서 노래 교실 가면서 20년 만에 노래를 가는 데마다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갑자기 그 궁금해진다. 곳곳에 맞는 거를 불렀어요. 아니 근데 뽕짝도 갑자기 부르고 막 네, 손현 발라드 위원장님의 부르고. 18번 한번 듣고 싶은데 아니에요. 가능할까요? 아니, 안 돼. 네, 아니 조금이라도 아니, 안 너무너무 돼. 궁금해. 아니 안 돼. 나중에 노래방 가서 들려줄게.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다니면서 네.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당선되면 가서 트위스트를 추기로 했어요. 그거 한번 가려고 그래요. 오, 정말요? 기대됩니다. 저희 그때 생중계할게요. 아, 네. 그거 할머니들하고 그래서 저는 네. 이제는 그 경로당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여기 와서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구나. 네. 아, 정말. 그건 제가 할 거고 네. 이 정책이나 이 지역의 현안들은 이제 정청래 의원이 많이 일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정청래 의원한테는 지역에 관련된 일은 모든 권한과 이제 책임은 제가 지겠지만 일들은 다 그분이 좀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 잘 부탁합니다. 정청래를 잘 정청래를 부탁합니다. 부탁해 거의 이런. 지금까지는 정청래 의원이 저한테 25일 예. 동안 손혜원을 부탁해 하고 다녔거든요. 네. 제가 마포를 위해서 또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에게 뭔가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또 올바르고 정의롭고 또 뭔가 좀 화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 정치인 한 분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좀 늦은 것 듭니다. 같아요. 그러니까요. 40대 중반에 좀 와서 일찍 하시지. 세상을 한번 호령해 볼 수 그러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니야. 좀 더 하세요. 예. 노욕이 보이면 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네, 하여튼 저희 20대 국회 저희 사실 굉장히 우울한 전망 속에서 선거보도 취재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네, 뭔가 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하나예요. 예. 이번 선거를 결론을 한 가지를 한 문장으로 그냥 딱 정해요. 요약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진짜 위대합니다. 그리고 호남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저는 이 김 대표님의 그 멘트가 참 좋아요. 그리고 호남은 시간이 필요하다. 네, 문 대표님이 이 호남에서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김홍걸이라는 네. 또 당당한 정치인이 한 분이 지금 여기서 싹을 틔웠다는 것. 이것도 참 저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오만하지 말고 여기서 뭐 우리가 잘한 게 뭐 있다고 우리 승리를 우리가 갔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이 위대하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치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세웠으면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보여드려야죠. 제가 그 중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기대가 큽니다. 아 정말 재밌는 얘기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주 출연해 주시고요. 또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시고 여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종종 뵙기를 네.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